네, 안녕하십니까. 김애녹 청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과 맥아더 장군의 공통점을 한번 스피치로 나누려고 합니다. 맥아더 장군은 1880년 미국의 아칸소주 리틀록의 병영에서 태어난 장군입니다. 맥아더 장군은 어린 시절부터 군인을 꿈으로 꿨습니다.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의 영웅이셨고 아버지는 미국 스페인 전쟁과 미국 필리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맥아더 장군은 글을 읽거나 쓰기도 전에 말을 타고 총을 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메리 맥아더라고 하는데요. 메리 맥아더인 어머니는 이 맥아더 장군이 처음에 이제 육군 사관학교 입학 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떨어져 버려서 너무나 좌절했었는데 그 꿈을 접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엔 또 인맥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도 인맥을 통해서 그 어머니가 그 주요 인사들과 설득을 하고 또 그 정말 육군 사관학교에 대단하신 분에게 1대1 강의를 그 맥아더의 강의를 시키면서 또 강사로 이제 섬기게 하면서 그렇게 육군사관학교를 그래서 어찌저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메리 맥아더라는 분 어머니는 얼마나 이 아이의 교육에 헌신이었냐면 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그 몇 년 동안 근처에 쪽방을 얻어서 살면서 그 옆에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이 맥아더 장군을 헌신적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육군사관학교에 도전해서 맥아더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겨우 들어간 그 학교에서 나올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곧바로 유럽 전선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역시 준비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전장에서 활약을 하면서 수많은 훈장을 받은 맥아더는 오랜 그 시간 끝에 장군으로 진급하였습니다. 그래서 1918년 7월 11일 임시 준장이 된 나이가 3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20년 정도가 지난 뒤 그 장교의 딸이었던 패션 디자이너였던 장아더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57세였습니다. 결혼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후에 바로 아더 맥아더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연도로 좀 살펴볼 건데요. 1938년 1월 1일에 대장, 그러니까 별 4개입니다. 그때 은퇴 계급이었고 1941년 7월 27일, 1941년에 중장 별 3개로 복귀를 했습니다. 은퇴했다가 3년 뒤에 다시 복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장이 다시 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 그 다음에 1946년, 1944년에 전시에 별 5개 원수가 되었고 1946년에 은퇴 계급으로 별 5개로 은퇴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과 만나는 시점인 1950년 6.25 전쟁 때 이 맥아더 장군은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7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만 대통령과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좌파 언론들이 맥아더 장군에 대한 오해들을 사실인 것 마냥 막 퍼뜨려 놓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왜 이렇게 맥아더 장군을 추앙하느냐 이런 감정적인 정보들이 너무 넘쳐났기 때문에 그래서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게 된 것으로 제가 이승만 대통령과 공통점을 본다면 이 맥아더 장군도 그렇고 70대, 80대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70대, 80대에 쓰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아니죠. 90대에도 쓰실 수가 있고 100살이 돼도 110살, 120살이 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나이로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어려도 꼭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 나이가 70대, 80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공산당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승만 역사교실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억지로 했었어요. 억지로 하면서 제가 왜 역사 공부를 해야 할까? 이승만 그 역사 교육이 끝나고 나서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봤는데 이승만 그 역사 교실에서 배운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그때 다윗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가지고 침상을 적셨다는 말이, 그거는 이제 침상을 적셨다는 말이 이해가 될 정도로 제가 정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반드시 알게 하시는구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크게 쓰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헌재 앞에도 계속 나가고 대통령을 지키고자 발버둥을 치고, 한 개인으로서 발버둥을 치고, 그 다음에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영화를 화요일 날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되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딱 잘 말해줬는데, 역시나 제가 이승만 역사교실에서 다 배운 내용이어서 다 아는 내용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픈 말은, 이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의 공통점은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안 된다, 타협하지 않는 모습. 지금도 많은 미디어에서 메가더 장군의 한 가지 실수를 어떻게든 뽑기 위해서 메가더 장군이 핵 사용을 고려했다는 것을 꼬집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핵 사용을 하는 게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공산주의 사상이란 것은 핵 사용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 또한 휴전협정을 이 방공포로 석방을 하면서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까지 이 미국을 완전 쥐었다 폈다 해야만 미국이 한미동맹 해줄 걸 알았기에, 그래서 핵사용, 정말 휴전협정을 끝까지 체결하지 않았던 것도 미래에 50년, 60년, 70년 뒤에 미래에 공산주의가 오늘날처럼 심각하게 나라의 존재를 위협할 것을 투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 스피치 준비하면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늘 기억합니다. 지금도 어딘가 숨어가지고 그 좌파 사상을 가르치고 있을 종교조와 또 각 분야의 리더들을, 공산주의 리더들을 생각할 때 정말 소름 돋고, 그리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런 진지전을 기억하고, 날마다 저희도 좌파들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도 정말 조직하고 교육을 해서, 그래서 저희도 학교가 요셉학교라는 학교가 세워졌는데, 정말 역사 교육도 정확하게, 그리고 팩트로 빽빽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조직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처럼 이 국가적인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1962년 웨스트 포인트 메가더라는 사람이 메가더에게 실바누스 세이어 상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82살. 그 다음에 1964년 4월 5일 메가더는 담즙 경변증에 걸려
윌터 리드 육군 의료센터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때 나이는 8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가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공통점에 대한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